안녕하세요. A큐브 기업연구소에서 의정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의강 목동 이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정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도 나와 있듯이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대표님들께서 경정청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은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정청구 절차를 컨셉으로 해서 또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이 부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어떤 게 적절한지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정청구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끝나고 나면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것을 받게 되시는데요. 세무조정계산서를 살펴보다 보면 고용증대에 관련된 공제세액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제를 신청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이고 국가가 원하는 부분으로 따라줬을 때 우리 기업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7백 정도가 나셨던 기업이고요. 세금을 위한 과세표준은 3억 2,600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2억이 넘은 구간이기 때문에 20% 세율이 적용이 돼서 실제 세금을 4,6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기업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가다 보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 될 세금만큼 공제를 이만큼 시켜줘서 결론적으로는 납부되었던 세액을 다시 환급을 이렇게 시켜주는 결과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제나 감면되는 부분들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고용을 증대한 기업들, 이들 중에서도 세금을 많이 낸 기업들이 보통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용중대를 한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인원이 6.58명이 올해에는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했을 때 그리고 청년이 아닌 자를 고용을 증대를 했을 때에는 청년은 1,100만 원 그리고 청년 외의 사람들은 700만 원씩을 각각 적용을 해서 5,700만 원의 공제세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또 공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들은 없고요. 물론 여기에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중복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1,700만 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360만 원. 보통 이 부분은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니면 대표님들도 확인을 해보시다가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받았는데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는 특별세액 감면, 여기에 적용된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장표고요.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 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업보험료 세액 공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보통 세트로 움직여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대부분 맞으실 겁니다.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그리고 청년 외자로 해서 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증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보험료 세액공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그렇지 않은 자는 50% 정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1억 정도를 환급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기업의 이익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1억을 환급을 받았을 때 이익률이 10%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10억의 매출을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도 왜 고민들을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를 했을 때 내가 세금을 잘 못 낸 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가 이쁘게 보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나오면 어떡하느냐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고요. 한편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기장신고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잘못됐으니 다시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있으십니다.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국세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 계산을 하고 잘 적용을 해서 청구를 했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냈던 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어쨌든 곱지 않은 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는 됩니다. 사실은 그보다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꼼꼼하고 관심 있게 해주셨던 세무사나 회계사 분에게 너의 실수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도 바쁘시다 보면 이 부분들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액 공제나 감면되는 항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항목들을 혼자서 다 확인을 해주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셔서 세무조정 결산이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체킹이 됐는지 우리 인원이 늘었는지를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를 할지 안 할지는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나와 있으니 문제가 없어.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는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관계가 조금 나빠진다면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더 많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만 계속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 우리가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결산하기 전에 대표님도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해서 앞으로는 과오납된 부분이 없도록 같이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같이 체킹을 하는 습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